27년 전 고아원에서 사라진 쌍둥이 동생이 707 특임대 출신 교도관이 된 언니 앞에 살인 누명을 쓴 채 나타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거울처럼 닮은 두 얼굴, 그리고 맞춰지는 하트 모양의 조각. 진실을 쫓는 언니와 조직의 희생양이 된 동생. 도망칠 곳 없는 교도소와 그 뒤를 조종하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 이 두 자매는 과연 27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707 특임대 출신 박서윤의 첫 교도관 근무일은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10년간 특수임무를 수행해온 서윤에게 교도소는 또 다른 전장이었죠. 교도관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서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서윤 교도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재욱 교감이 악수를 청하며 다가왔습니다. 707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은 좀 다를 겁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임대에서 느꼈던 긴장감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감이 교도소 전체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서윤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감자들의 시선, 교도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특임대 시절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오늘은 수감자 명단부터 확인해 보시죠. 정재욱이 서윤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펼쳐보던 서윤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아림이라는 이름과 함께 있는 그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하트 모양 목걸이가 있었죠. 반쪽짜리 목걸이였는데 나머지 반쪽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늘 믿어왔습니다. 이 수감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아림이요? 문제가 많은 수감자입니다. 폭력 조직 연루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정재욱이 말을 흐렸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늘 함께 있던 한 아이,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같은 꿈을 꾸던 그 아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어른들은 좋은 가족을 만나러 갔다고만 했었습니다. 혹시 이 수감자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아림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서윤은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아림의 입양 기록, 과거 사건 내역,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어요. 특히 사건 당시의 증거들이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707에서 단련된 서윤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오후 2시 드디어 이아림과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서윤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임대에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왔지만 이번만큼은 긴장되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이아림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보다 훨씬 더 놀라운 닮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아림의 눈빛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교도관이군요. 이아림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별로 할 말 없어요. 서윤은 이아림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 묘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아림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서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팔찌. 서윤이 말하려는 순간 이아림이 재빨리 소매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뭘 보는 거죠? 이아림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나요? 고아원에서. 그런 거 없어요. 이아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어요. 가족도 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아림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동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만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우려 하고 있을 뿐이었죠. 이아림 씨, 저는 정말로 그만해요. 이아림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이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707에서 단련된 상황 판단력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몇몇 수감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받고 있어요. 이아림도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아림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아림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윤은 이아림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입양 기록, 사건 파일, 증인 진술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707에서 배운 분석 기법을 동원해 모든 정보를 재구성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아림을 입양한 최명수라는 사람의 배경이 수상했습니다. 전직 경찰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여러 의혹스러운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아림이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도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아림이 누명을 쓴 게 분명해.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정재욱을 찾아갔습니다. 이아림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교감님, 이아림 사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서윤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재욱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건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해 왔어요. 증거가 너무 부실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상했나요? 목격자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아림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죠. 그리고 변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서윤은 707에서 배운 수사 기법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패턴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이었어요. 혹시 교도소 내부에 이상한 세력이 있나요? 정재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어제 이아림과 대화할 때 다른 수감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이아림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정재욱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교도소에는 우리가 모르는 조직이 있어요. 강진혁이라는 수감자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죠. 서윤은 강진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707에서 배운 대로 적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강진혁이 이아림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아림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협박하고 있죠. 이아림이 왜 그렇게 과거를 부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서윤은 점점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부의 범죄 조직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서윤은 이아림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이아림 씨, 저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다니요? 이아림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서윤은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하트 모양의 반쪽 조각이었죠. 혹시 이것과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나요? 이아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만졌어요. 그곳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이아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가진 것 같은데 이아림은 잠시 망설이더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서윤의 목걸이와 정확히 맞는 하트 조각이 팔찌로 매달려 있었어요. 이건 서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어요. 이아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누가 준 건지도 기억 안 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7년 만의 재회였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언니, 이아림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서윤은 이아림의 격한 반응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부정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아림 씨, 우리가 정말로 자매라면. 자매라고요? 이아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가족 같은 거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거예요.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7에서 배운 끈기와 집요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왜 그 팔찌를 27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나요? 이아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요. 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무죄라면 증명해 드릴게요. 무죄라고요? 이아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저는 707 출신이에요.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제 전문이죠.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혁이 몇 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이아림, 새로운 친구가 생겼구나. 강진혁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진혁? 이아림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박서윤 교도관이죠? 707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강진혁이 서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 경력이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서윤은 강진혁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아림을 괴롭히고 있는 장본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강진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아림은 강진혁이 사라진 후에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표적이 되었어요. 무슨 표적이요? 강진혁은 이 교도소의 실질적인 지배자예요. 교도관들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그리고 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어요. 서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707에서 단련된 정신력으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더욱 당신을 도와야겠네요.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요? 이아림이 의아해했습니다. 당신이 제 동생이니까요.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강진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내부 자료, 과거 사건 기록, 그리고 다른 교도관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봤어요. 강진혁은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라 외부 조직과 연결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물함에서 협박 쪽지가 나왔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707 출신답게 오히려 더욱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서윤은 이아림의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증거 보관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707에서 배운 분석 기법을 동원해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목격자였던 김현수라는 사람의 진술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아림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더 의심스러운 건 김현수가 진술을 바꾼 직후 큰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완전히 매수당한 거네.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피해자인 박철민에 대한 조사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강진혁의 외부 조직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아림이 희생양이 된 거야.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어요. 서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진혁의 외부 조직 거점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서윤은 이정민이라는 인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과거 강진혁 조직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707에서 배운 추적 기술을 이용해 이정민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 모텔에서 이정민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신변의 위험 때문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이정민 씨죠? 박서윤 교도관입니다. 서윤이 신분을 밝혔습니다. 교도관이 왜 여기까지? 이정민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강진혁 조직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억울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서윤은 이아림의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정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정민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텔 밖에서 수상한 차량들이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의 외부 조직원들이었어요. 서윤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쪽으로 나가세요. 서윤이 이정민에게 소리쳤습니다. 707에서 단련된 격투 실력으로 저항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결국 서윤은 붙잡혀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707 출신이라더니 별거 아니네. 조직원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차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윤은 강진혁의 외부 조직 보스인 최명수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아림을 입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서윤 교도관, 오랜만이군요. 최명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최명수군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어서 고생이 많으셨죠. 하지만 이제 그만 정리해야겠어요. 최명수는 서윤을 폐공장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정민은 도망쳤고 서윤이 준 연락처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서윤이 퇴근 후 연락이 두절되자 정재욱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규칙적이던 서윤이 연락 없이 사라진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서윤 씨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동료 교도관이 보고했습니다. 정재욱은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진혁의 외부 조직이 워낙 치밀해서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교도소에서 이아림은 서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며칠째 복도에서 서윤의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박서윤 교도관 어디 갔어요? 이아림이 다른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며칠째 출근 안 하고 있어. 이아림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일 때문에 서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서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아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강진혁이 다가왔습니다. 걱정되나? 네 언니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박서윤이 우리 조직을 건드렸어.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고 있어. 이아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윤이 위험에 빠진 것이었어요. 서윤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앞으로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낼 거야? 하지만 이아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살아왔지만 서윤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안 돼요. 서윤은 무고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아림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요. 강진혁의 범죄 내역,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과정, 그리고 외부 조직과의 연결고리까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거야? 강진혁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서윤을 구해야 해요. 이아림은 교도소 내부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진혁에게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아림의 편에 섰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한 수감자가 말했습니다. 강진혁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너뿐만이 아니야. 이아림은 서윤이 707에서 배운 전술을 떠올렸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정보가 필요했고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야 했어요. 강진혁의 외부 조직 정보를 모아야 해요. 이아림이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은 이야기들, 외부 조직과의 연락 방법, 그리고 은신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한편 도망친 이정민은 서윤이 준 연락처로 정재욱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서윤 교도관이 위험해요. 최명수 조직에 잡혔어요. 정재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정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명수의 은신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됐어. 이아림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아림은 교도소 내부에서 강진혁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외부에서는 경찰이 최명수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서윤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이아림이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이정민이 경찰서에 정식으로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강진혁 조직의 모든 비리를 털어놓았어요. 이아림의 간절한 호소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명수의 은신처를 추적했어요. 경찰의 급습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민의 정확한 정보 덕분에 최명수가 서윤을 감금하고 있는 도시 외곽 폐공장을 찾을 수 있었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특수부대가 폐공장을 포위하며 진입했습니다. 최명수와 그의 조직원들은 저항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박서윤 교도관님, 괜찮으세요? 경찰이 지하실에서 결박된 채로 있던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은 며칠간 감금되어 있었지만 707에서 단련된 정신력으로 버텨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아림은 괜찮나요? 서윤이 가장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아림 씨 덕분에 구출할 수 있었어요. 경찰의 말에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아림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최명수와 그의 외부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정민의 증언과 확보된 증거들로 인해 모든 범죄가 밝혀졌어요. 서윤이 구출되자마자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하루빨리 이아림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교도소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의 외부 조직이 무너지자 교도소 내부의 그의 세력도 패닉에 빠졌어요. 이아림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수심에 불탄 조직원들이 이아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아림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어. 몇몇 수감자들이 이아림을 둘러쌌습니다. 이 배신자를 가만둘 수 없어. 이아림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서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이제는 자신이 당당하게 맞설 차례였습니다. 그래, 내가 신고했어. 하지만 잘못된 건 너희들이야. 이아림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이아림의 편에 선 수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진혁에게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양쪽 세력이 교도소 복도에서 대치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그때 한 수감자가 날카로운 쇠막대를 꺼내들었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몰래 만든 흉기였어요. 죽어라. 쇠막대가 이아림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아림은 피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서윤이 교도소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구출된 후 가장 먼저 이아림을 만나러 온 것이었죠. 안 돼. 서윤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707에서 단련된 순발력으로 달려가며 동시에 허리춤에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교도관 장비를 이용해 쇠막대를 든 수감자를 제압했어요. 꼼짝 마. 서윤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707 출신다운 압도적인 존재감에 다른 수감자들도 주춤했습니다. 그 사이 교도관들이 달려와 상황을 완전히 수습했어요. 하림아. 서윤이 이하림에게 달려갔습니다. 이하림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무사했습니다. 서윤이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 위기를 모면한 것이었어요. 언니. 이하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언니가 맞죠? 그래, 맞아. 어린 시절 늘 함께 있던 내 언니야. 이하림은 손목의 팔찌 조각을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윤도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어요. 두 조각을 맞추니 완전한 하트 모양이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이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하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도 기억했어. 항상 그리워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27년 만의 재회를 확인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이하림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줄 거야. 강진혁의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외부 조직과 내부 세력 모두 일망타진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쌍둥이 자매는 드디어 진정한 재회를 맞이했습니다. 이하림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이정민의 증언과 새로 발견된 증거들로 인해 이하림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어요. 이하림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서윤과 이하림은 법정에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7년 만에 찾은 가족의 명예를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강진혁과 최명수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았습니다. 강진혁은 무기징역, 최명수는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하림을 해치려 했던 수감자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윤은 707 출신답게 교도소 내부의 부패까지 철저히 척결했습니다. 강진혁의 조직이 뿌리 뽑힌 후 교도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정재욱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이하림이 석방되던 날 서윤은 교도소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찾은 동생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어요. 언니. 이하림이 달려와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하림아, 이제 진짜 자유야.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2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하림이를 찾았어요. 서윤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이하림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이하림을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두 자매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꿈 같아요. 이하림이 새 집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매일 아침 내가 옆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이하림은 서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배워나갔어요. 서윤은 교도관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하림처럼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하림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수감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였어요. 이하림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하림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과 이하림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갔어요.
어린 시절 잃어버린 27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니, 우리 어린 시절 사진 찾았어요. 이아림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5살의 서윤과 이아림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네.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아림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그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시작점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서윤과 이아림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두 자매의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언니 행복해요. 이아림이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윤과 이아림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7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시간이 소중했어요. 707 출신 교도관 박서윤과 억울한 누명을 벗은 이아림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지켜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그들의 정의로운 싸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자, 하림아. 네, 언니. 어디든 함께 갈게요. 햇살이 두 자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끝에서 찾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